슬기로운 공주의 재판. 옛날 모로코의 최대 상업도시인 카사블랑카에 아주 돈 많은 유대 상인이 살고 있었어요. 그 상인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어느 날 그 말 병에 걸려 자리에 눕게 된 상인은 아들을 불러 옆에 앉혀놓고 말했어요. 내가 살 날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구나. 아들아, 내가 죽으면 이 막대한 재산과 큰 집, 가게는 모두 네 것이 될 것일 텐데 너는 그것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아버지의 말에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하다뇨? 저는 돈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기꺼이 나눠줄 거예요. 또 많은 돈을 쓰면서 인생을 실컷 즐겨야죠. 그리고 제 맘에 드는 예쁜 아가씨가 있으면 집에 데려와서 사달라는 건 뭐든지 다 사주겠어요. 아, 일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상인은 자신이 병상에 누워있는 것을 한탄했습니다. 평생 고생해서 모은 내 전 재산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겠구나. 그 후 상인은 시름시름 앓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상인이 죽은 지 채 1년도 못 되어서 아들은 그 많던 재산을 다 써버렸습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구걸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아들아, 먹을 것이 다 떨어졌단다. 그러자 아들이 대답했어요. 당장 이 마을을 떠나야겠어요. 사람들이 전에는 부자였던 제가 지금은 돈 한 푼 없는 가난뱅이가 되어버린 걸 알고는 절 비웃거든요. 자존심이 상해서 더는 못 살겠어요. 아들은 바로 마을을 떠나 아무도 자신을 알아볼 수 없는 낯선 도시인 모로코 중부의 도시이자 농업의 중심지인 마라케시로 갔어요. 하지만 그곳 역시 마음 편히 있을 곳은 아니었어요. 과거에 아버지와 함께 장사를 했던 상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던 것이에요. 아들을 잘 알고 있던 상인들이 물었어요. 자넨 이 마을은 어쩐 일인가? 돈이 급했던 아들은 이렇게 둘러댔어요. 물건을 사러 왔는데 집에서 가져온 돈을 도중에 모두 써버렸습니다. 나중에 갚아드릴 테니 돈 좀 빌려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말을 듣고 부자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그야 빌려줄 수 있지. 자네가 원하는 액수만큼 말일세.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네. 그 돈으로 물건을 사서 장사하여 이익이 남는다면 그것은 모두 자네 것이 되겠지만 내가 빌려준 돈을 1년 뒤에 못 갚을 경우에는 자네 몸에서 1kg의 살을 떼어 내게 주어야 하네. 당장 돈이 필요했던 아들은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대로 하기로 하고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그 후 1년 동안 아들은 돈을 벌기 위해 별별 일을 다 해보려고 하였지만 모두 실패해서 결국 빌린 돈을 다 없애버리고 말았어요. 어느새 약속한 1년이 2달 앞으로 다가와 있었죠. 아들은 몹시 걱정이 되어 물 한 모금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정해진 날짜에 돈을 갚지 못하면 큰일이었어요. 돈을 갚지 못하는 날에는 몸에서 1kg의 살을 떼어 주기로 했던 약속을 하고 계약서에 서명까지 했으니까 말이에요. 이제 아들에게는 죽는 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한편 그곳에서 멀지 않은 해변에 왕이 살고 있는 궁전이 있었어요. 그런데 평민은 그 궁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평민이 궁전으로 들어간다면 그 나라의 법에 의하여 사형에 처해졌으니까요. 아들은 위협을 무릅쓰고 궁전으로 갔습니다. 1kg의 살을 스스로 떼어낼 용기가 없었던 그는 궁전으로 들어가면 누군가가 자기를 죽여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하지만 궁전의 입구는 굳게 닫혀 있어서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때 힘없이 서 있던 아들의 눈에 조그마한 창이 보였습니다. 그곳은 공주의 방이었어요. 아들은 공주의 방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창 아래 풀밭에 털썩 주저앉아 훌쩍훌쩍 울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들려오는 울음소리에 놀란 공주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창문 밖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렇게 3일이 지났고 아들은 여전히 창 아래에 숨어서 울고 있었습니다. 4일째 되던 날 공주가 창 아래를 향해 소리쳤어요. 나오너라. 내가 악마가 아니고 사람이라면 모습을 나타내라. 내 울음소리에 내 마음이 움직였으니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들어주겠다.
하지만 내가 악마라면 너를 도와줄 수 없다. 공주는 이렇게 3번이나 소리쳤어요. 아들은 모습을 드러내기 전에 자기를 괴롭히거나 죽이지 않을 것을 약속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공주가 그러겠다고 약속하자 아들은 숨어있던 곳에서 모습을 나타냈어요. 그는 대단히 잘생긴 젊은이였어요. 왜 울고 있는지 말해보라. 내가 도울 수 있다면 도와줄 것이다. 가련한 아들은 자기의 이름과 집안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공주는 아들의 돌아가신 아버지를 매우 잘 알고 있었어요. 저는 나쁜 아들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탕진했을 뿐만 아니라 제 인생도 망쳐버렸습니다. 불쌍한 어머니는 어쩌면 지금쯤 굶어서 돌아가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 운명을 바꿔보려고 마라케시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아버지야 잘 아는 상인을 만나서 그만. 아들은 공주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물론 상인과 계약한 이야기도 빼놓지 않았지요. 약속한 날짜가 가까워졌습니다. 그 상인의 돈을 갚든가 아니면 제 몸에서 1kg의 살을 떼어주든가 해야 합니다. 아들은 이제까지의 자기 행동을 크게 뉘우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주는 아들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마음먹었습니다. 기운 내세요. 그리고 이곳에 있다가 약속 날짜가 되거든 그 상인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세요. 재판을 받게 되면 내가 당신을 위해 변호사를 보내주겠어요. 그리하여 아들은 궁전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아주 딴 사람이 된 것처럼 성실해졌습니다. 그렇게 함께 지내다 보니 어느새 아들과 공주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상인과 약속한 날짜를 며칠 앞두고 아들은 마라케시로 돌아왔습니다. 모두들 아들에게 아니 자네는 그동안 어디 있다 왔나? 하고 물었습니다. 어떤 마을에 갔었지. 나는 그곳에서 아주 아름다운 공주를 만났다네. 우리는 곧 결혼할 거야. 그거 잘 됐군. 하지만 자네 돈을 못 갚아서 재판을 받게 되었지 않나. 1kg의 살을 떼어내야 한다니. 큰일이로군. 어쩌면 죽을지도 모르겠는걸? 걱정 마. 나를 위해 변호사가 와줄 테니까. 드디어 재판날이 되었습니다. 이 희귀한 재판을 구경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계약서대로 한다면 아들은 몸에서 1kg의 살을 떼어 상인에게 주어야만 했습니다. 한편 공주는 변호사로 변장하여 판사와 함께 법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고 판사가 상인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이 젊은이에게 무엇을 요구하려고 하십니까? 상인은 주머니에서 계약서를 꺼내어 판사에게 보였습니다. 판사는 그 계약서를 본 다음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아들은 판사에게 말했습니다. 판사님, 제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계약서에는 제 서명이 뚜렷이 되어 있는데요. 그 당시 전 서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장 돈이 한 푼도 없었으니까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단지 이것뿐입니다. 그때였습니다. 변호사로 변장한 공주가 판사에게 말했습니다. 판사님, 저는 계약서에 쓰여 있는 대로 저 젊은이의 몸에서 1kg의 살을 떼어내는 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어서 떼어내십시오. 단, 떼어내되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꼭 1kg만 떼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만일 떼어내야 한 살이 1kg이 못 된다면 모자라는 만큼 더 떼어내야 하겠지요. 그러나 조금이라도 더 떼어냈다면 그만큼의 살을 상인의 몸에서 떼어 젊은이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계약서에는 피에 대한 이야기가 없으니 살을 떼어낼 때 한 방울의 피도 흘려서는 안 됩니다. 그 말을 듣자 상인은 얼굴이 새하얗게 줄여 소리쳤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피를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살을 떼어내다니요. 판사가 상인에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저 젊은이의 몸에서 1kg의 살을 떼어내는 것을 포기하겠습니까? 상인은 어쩔 수 없이 포기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재판을 구경하러 왔던 모든 사람들은 변호사의 슬기로움에 감탄했습니다. 공주는 얼른 변호사의 옷을 벗고는 아직도 어리둥절해 있는 아들의 곁에 다가가 물었습니다. 어땠어요? 변호사가 유능했나요? 아들은 감동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훌륭했어요. 나는 재판에서 이길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정말 슬기로운 변호였습니다. 공주는 자랑스러운 웃음을 띠고 말했습니다. 어머,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그 변호사는 바로 저였어요. 그리하여 아들은 자신을 위험에서 구해준 슬기로운 공주를 더욱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한 두 사람은 임금님의 허락을 받아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카사블랑카로 가서 아들의 어머니를 모셔와 궁전에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